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안과 서경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구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물이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눈물을 이루는 물과 기름 두 층 간에 서로 관계가 깨져서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생기는 불편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올라가면서 기름층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눈물층에 나오는 기름이 줄어드는 기름층에 의한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의 나이에는 물이 이제 부족한 게 주로 원인이 될 텐데 젊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를 쓴다든지 눈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물이 부족해지고 또 수술 받았을 때도 물 부족해지고요. 그렇게 되다가 50대 정도의 여성한테는 폐경이 오면서 갑자기 물 부족이 많이 심해집니다. 보통 에스트로겐이 눈물샘의 물 분비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부족해지면서 물 생산도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35% 정도 되고요. 기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60%.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나머지 5% 정도 됩니다. 이 물 부족한 35% 정도에서도 90% 정도는 기름 이상이 약간은 동반이 되게 돼 있고요. 기름 이상이 있는 60% 정도에서도 25%는 물 부족이 혼합되어 있는 걸로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눈 주위에 빨갛게 되면서 눈이 자꾸 충혈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모낭충에 의한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쉐그렌이라고 하는 면역 질환인데요. 그 경우에 이제 명확하게 물이 부족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눈물을 부족하게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눈물을 부족하게 만들고요. 안과적 수술 중에서 라식, 라섹, 엑시머 이런 수술들은 신경의 자극에 의한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서 물에 해당하는 눈물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찐득찐득해지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약물 중에서도 기름을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지속적인 컨택트 렌즈의 접촉이라든지 눈에 오랫동안 지속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염증이 눈에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2차적으로 마이봄샘도 망가지고 그러면 기름층도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죠. 눈을 활용할 때 눈 깜빡임이 적은 모니터를 오래 본다든지 책을 오래 보면 눈을 덜 깜빡거리게 되면 기름층 이상이 점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층은 바람이 불면 말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기름이고요. 기름이 튼튼하고 물이 충분히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막이 깨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는 아시다시피 숨 쉴 때 마스크 틈새로 해서 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바람들이 눈물막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컨택트 렌즈가 들어가면 물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컨택트 렌즈 위쪽의 물과 컨택트 렌즈 아래쪽의 물로 둘로 나눠져서 일단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다가 안구 표면에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니고 렌즈가 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 부족이 렌즈가 들어갔을 땐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충분한 물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약간이라도 물이 부족하다면 물 부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컨택트 렌즈 의 나쁜 점 중에 또 하나는 컨택트 렌즈를 지속적으로 착용했을 때 기름층 문제도 생깁니다.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섬이라고 하는 기름을 만드는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이 지속적으로 컨택트 렌즈랑 접촉을 하면서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한 사람은 물이 부족한 데다 기름층까지 이상이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안구건조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눈물층에 그렇게 유리한 대기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무실 내에 있을 때 공기의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눈물층을 자꾸 깨트리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서, 그 다음에 모니터를 오래 보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누구나
눈이 건조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조금 무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눈이 따갑고 또 눈이 아픈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하루 정도 쉰다든지 눈물약 조금 넣는 정도로 해결되는 것은 지나가는 증상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안 나오고 물이 부족해진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상태가 되고 처음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만 눈이 약간 침침하고 눈을 꼭 감았다 떠야지만 맑게 보이다가 한낮에도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으면 자꾸 침침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안구건조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휴식이라든지 일시적인 치료로 만약 호전되지 않는다면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샘이 나오는 입구가 막혀 있으면 기름샘이 점점점 파괴가 돼서 없어집니다. 한번 파괴된 기름샘은 다시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액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져요. 눈물층이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다치면 병든 신경이 돼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건드리는 느낌에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도 해결되고 기름 부족도 해결되고 다 눈이 좋아졌는데도 통증을 계속 느낄 정도로 신경병증이 많이 진행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눈물층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해야지만 그런 신경까지 다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층이 부족한지를 먼저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물 부족을 측량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기름샘을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름 양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 깜빡하고 눈을 떴을 때 눈물막 자체가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시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눈물층이 깨질 때 기름이 부족한 사람이랑 물이 부족한 사람이 눈물층이 깨지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관찰을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염증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을 조절하게 되면 눈물 양이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원인 없이 물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늘려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전폐쇄인데요. 생산된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2개가 있는데 보통 그 중에 1개를 막아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더디게 만듭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고 한다면 흘러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물이 많아진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이 해결이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수구 2개를 다 막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름층 부족한 경우에는 IPL이라고 하는 광선 치료를 해서 열을 가하고 기름을 녹여서 짜주는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피플로우라고 해서 눈에 이렇게 뜨뜻하게 열을 주면서 기름을 짜내서 안에 딱딱해지는 기름들을 다 배출시키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거의 묽은 상태까지 되돌리는 것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깨진 사람들은 안구건조증이 거의 필수적으로 쫓아다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눈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30분 정도 썼다면 좀 쉬어주고, 모니터 보는 게 업무나 취미라면 중간중간에 눈을 쉬어주는 활동들을 섞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되고 1, 2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나오는 기름샘을 잘 닦아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닦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요령만 잘 습득하시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고 습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시력 감소가 있으면 안과에 가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악순환을 깨고 부작용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없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렌즈의 특성과 인공 눈물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렌즈를 구입할 때 해당하는 선생님 또는 인공 눈물 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이 인공 눈물을 렌즈에 써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렌즈를 끼실 때 눈이 부족하신 이유는 렌즈는 눈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 눈과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자꾸 눈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의 손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눈물을 자꾸자꾸 써가지고 렌즈를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성층 자체를 증가시키는 치료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가 목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허리에 통증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활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눈 관리를 너무 혹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시력 교정 수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안구건조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눈물층을 좋게 한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 후에 훨씬 더 좋은 시력과 편안한 눈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